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입니다. 2022년, 지금 현재 10월인데요. 지금을 사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전 세계에서 경제 10위권이라고 하는 그 좋은 그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살기 힘들고, 그래서 아직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은 세계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 벌써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안 부분에 있어서 여기저기서 성폭행을 당하든 살인을 당하든, 심지어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에, 그리고 서류도 위조해가지고 신분증도 위조해갖고 있고, 마약에 정말 나라가 엉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무분별한 외국인의 많은 혜택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말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치안적인 안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의 안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단체에 주장하는 바이고요. 얼마 전에 9월 30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에 그 국회의원회관 2층 제3 세미나실에서 시대전환 의원 조정훈 의원이 이민청 설립 관련된 그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제3차 세미나를 했고, 특이하게 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반대쪽 우리들이죠. 여긴 다 이민 받으면 좋다, 외국인 들어오면 좋다, 우리나라 저출산이니까 외국인 들어와야 된다, 좋은 점만 주로 얘기하는 그런 그 회의였다가, 이 마지막 회의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소수로 받아서 들어보는 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그 류병균 대표라고 있습니다.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의 상임대표이신 류병균 대표가 발언하시는 걸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민증 만들어가지고 이민 많이 받아달라고 청원을 안 했는데, 세종도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민청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토론회 세미나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누가 국민들이 지금 이민청 만들어달라고 누가 청원했나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부분이 의문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채널이 그 대부분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그다음 결혼 이주민, 그 세 개 채널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수 인재는 우리나라에 안 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바닥을 이렇게 투자하고 키운 그런 우수 인재들도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우수 인재들 이렇게 이제 유치한다고 이민청이 필요하다고 그런 주장들도 하는데, 우수 인재는 이민청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우수 인재들이 우리에서 정착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경쟁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대국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라든가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비전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는 거지, 이민청 만들고 비자하고 패스포트가 영주권 국적 빨리 쳐준다고 해서 우수 인재들이 우리나라 가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법무부에서 지금 이민청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인데요. 이거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외국인의 20%가 불법 체류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민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체류질서, 불법 체류자 문제는 이민행정의 기본인데,
아니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이민행정을 확대하고 선진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법무부의 이번 이 이민청 이슈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지금도 쭉 법무부도 관심 있게 봐왔는데, 법무부에서 이 불법 체류자 문제, 체류 관리 문제를 할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출입국 업무를 다른 선진국처럼 내무부, 그러니까 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법무부에서 그 할 어디도 없거니와 사실 능력이 없어요. 그 경찰도 아닌 그 책상머리 출입국 사무 직원들이 그 완료로 이 현장에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 어떻게 제압합니까?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좀 300명도 안 되는 직원들이 수십만 그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경찰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이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강현동 의원하고 이명석 의원이 그 정부조직법 개편을 발의를 했는데 그 보면은 다 그 법무부 소속으로 이렇게 조직을 넣어놨는데 왜 그 출입국 업무를 법무부에서 독점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말이죠. 뭐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뭐 프랑스 이렇게 대부분의 그 선진국들이 이민 업무, 출입국 업무를 내무부에서 하고 있어요. 내무부에서.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한다는 건 경찰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이제 이 법무부가 오랫동안 이 업무를 쥐고 있으면서 구체 이기주의예요. 왜 출입국 업무를 법무부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새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이 출입국 임무 업무는 행정안전부를 입안해가지고 경찰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선진 이민 행정, 선진 뭐 이민청 모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이제 그 미국의 그 모델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농림부, 이민국, 관세청에 있는 저희 검역, 출입국,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이 세 가지 기능을 이제 국토안보부로 몰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국토안보부라는 그 조직에서 이걸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민 선진국들의 컨셉은 우리나라는 뭐 보면 이제 외국인 인권, 뭐 외국인들의 뭐 편익, 정진을 위해서 이민청이 필요하다. 지금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민 선진국에서는 국가안보가 최우선입니다. 그 외국인 인권이 중요합니까? 국가안보가 더 중요합니까? 그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나 그 공무원들의 그 사고방식이 틀려먹었어요. 이번에 그 두 국회의원이 그 발의한 그 법안 제안 이유도 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외국인 인권 보호를 해야 되고 외국인들의 그 처리하는데 그 편익을 정진하기 위해서 이민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답답하고 좀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에서 또 이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이제 이렇게 외국인을 들여가서 이렇게 체류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발상인데, 참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그 비현실적이고 좀 비인권적이고 좀 차별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에 그럼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 살겠습니까?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못 살아도 외국인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별적인 생각이에요. 인종차별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몇 년 거기 체류하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만약 체류 안 하고 뭐 수도권을 이주하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방법 없어요. 지금 고향 허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할 그 업종이 이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 제한을 해놨는데, 그걸 이제 하나 일종의 우리나라하고 그 송출국하고 계약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이주노조에서 말은 맨날 하는 게, 우리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청구 소송하고, 이주노조 집회할 때마다 그거 주장하잖아요. 고용어가제 철폐하고 노동어가제를 해달라. 이게 전면 개방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참 좀 억지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런 조건으로 들어와놓고는 그러고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농촌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외국인들을 들여와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 살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외국인들을 들여놓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투자를 해야 될 정도에서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들만 찾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개 업종에 우리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거는 언론이나 업계에서 만든 거짓 프레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3D 업종이라고 일 안 한다고 한 적 없어요. 없고, 그런 업종에서 임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 임금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못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을 안 하려는 거지, 3D 업종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업종에 대한 임금을 현실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왜 임금을 안 올려줍니까? 3D 업종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그런 일일수록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더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왜 그런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을 적게 주려고 외국인 노동자를 왕창 들여와가지고 더 경쟁을 시켜가지고 더 살기 어렵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헌법에도 말이죠. 헌법 전문에 보면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이트 칼라들은 지금 연봉이 억대가 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15년, 20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 실질 소득이 더 못해요.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임금이 올라갈 겨를이 없는 거죠. 외국인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을 전혀 들여와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을 들여오려는 그런 발상 이전에, 우리 국내 내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인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모든 것을 이 노동을 외국에 의존해서는 큰일 납니다. 역사적으로도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도 노동을 외국인에 의존한 나라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서양의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우리 동양에는 진나라, 중국의 최초의 통일은 진나라도 마리장성 쌓고 대운하건설하고 양자강 이남의 이민족들을 대거 불러들어가지고 노동을 시키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임금을 받고 이 세력이 커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중을 이동해서 나라를 쓰고 그게 한 나라입니다. 그 뒷나라가 그렇게 망했어요. 그 노동자들의 수장이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당으로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저는 지금 외국인 문제는 지금 5%가 채 안 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계속 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지금 유럽은 반이민이죠. 대승기도 다 아시잖아요. 물론 저 뉴스 다 보시지만 유럽에서 이민 받으려고 떠드는 정치인은 지금 요즘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시민들의 다수의 의견이 한 2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그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다수의 유럽 시민들의 다수의 의견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요즘 제가 쭉뭐 이민 관련해서 토론회 뭐 세미나 많이 하는데 그 뭐 발표문들을 보면은 너무 좀 감상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민자가 들어오면은 어떤 그 특히 정체성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그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모든 게 이민만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 이민 만능주의에 좀 빠져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그냥 이번 자료집에도 보면 이제 북사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다문화 사회라는 게 그게 이제 문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뭐 당위성이 거기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사회가 뭐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응? 그걸로 그냥 그게 무슨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처럼 그냥 다문화 사회가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거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시간이 가득 안 마치겠습니다.